실제로 메모장으로 제출하신 분도 계세요. 메모장? 네네. 학벌을 이제 뭐 노력의 결과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게 나의 미래 커리어를 다 좌지우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채용을 하는 기업 찾기 탐방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OPGG라고 하는 회사에 와서 강석준 리더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석준 리더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리더님 자신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글로벌 게임 데이터 플랫폼 OPGG에서 HR 리드를 맡고 있는 강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HR을 지금 8년째 좀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산업 등등의 좀 다양한 산업을 경험하고 지금 OPG에서 약 2년 정도 HR을 맡아서 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등등 해서 8년 정도 네. 이전 직장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 회사 게임 데이터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 좀 생소한 회사에 이렇게 그 전직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항상 저는 약간 예전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IT 산업이 미래 산업 중 좀 중요한 산업 중 하는 곳이다 보니까 또 HR 입장에서 다양한 산업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제가 가고 싶었던 산업 중 한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산업이었기 때문에 마침 OPG에 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OPG에 와가지고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의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네. OPGG에서의 그 활동에 플러스가 됐겠죠. 네네. 다양한 케이스를 아무래도 볼 수 있었다 보니까 네네. 지금도 좀 많이 참고하고 많은 힘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OPGG가 무슨 회사인가 저와 같이 또는 우리 초중고 우리 교육자들과 이 부모님들의 경우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저희 회사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또 저희 회사의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회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이렇진 않고요. 게임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게이머들이 조금 더 게임을 재밌고 즐겁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인사이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신저라든지 대화를 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더 확장해서 지금 계속 많은 분야들을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게이머들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OPGG 안에 있는 그러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직원으로 또 계시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요즘에 스타트업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0분 정도의 구성원분들이 100분 계십니다. 정도. 그리고 빠르게 스케일업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좀 명확한 컨셉과 방향성, 철학을 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복지라는 거는 저희는 복지나 복리후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 네네. 업무 지원 제도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업무 있어요. 지원 제도. 네, 그래서 사기업에서 각자 목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가장 몰입할 수 있는 나의 목표를 가장 빠르고 높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저희 철학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구성분들이 업무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0% 완전 자율 재택근무 그리고 또 무제한 또 휴가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365일 다 쓰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채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이. 네. 왜냐하면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휴식을 360일 하는 게 수단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휴가라는 거는 내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트레스라든지 나의 에너지를 내가 관리한다는 개념으로서 저희는 무제한 자율 휴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목적과 목표 베이스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단계에서 애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최대한 뽑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런 걸 좀 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채용 검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능한 직원들이 좀 뽑혀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채용의 단계를 저희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서로 지원부터 좀 말씀드리면 서로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서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과제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HR 인터뷰를 저희가 조직 적합성 인터뷰를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1대1로 아니 다대1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실무 인터뷰, 기술 인터뷰를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 실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직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핏을 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컬처 팀미팅이라는 걸 또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정말 내가 맞을지 잘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가 굉장히 좀 많네요. 네. 단계가 많고 저희가 문화 방향성이 이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좀 확신을 가지고 OPGG에 들어가겠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판단 기준으로 저희도 드리는 목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좀 내실 때 지원 자격에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서류에는 쓰는 난은 있는데 네. 어떤 그 학력이든 전공이든 우린 관계없이 사람을 좀 뽑는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저에게 적합한 이제 라이트 피플에 대한 채용을 저희가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사람들 중 맞는 지원자 중에서 뭐 학력이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어도 이 학력이 앞단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스크리닝하는 요소가 된다? 이건 저희는 절대 추구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제로 어떤 실무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또 컬처 핏이 갖고 있는지 저희에게 맞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재는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직무 능력이 있으면 학벌이 부족해도 그가 무관하게 채용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학벌을 이제 뭐 노력의 결과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나의 미래 커리어를 다 좌지우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환경을 저도 경험했던 부분이 있고 인사팀으로서. 근데 저는 그때도 느꼈던 게 이러면 저희가 오히려 놓치는 좋은 인재들이 많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전공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그 기술을 배우는 전공이 있다면 뭐 전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학벌이라든지 그걸 학벌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에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 참고 정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력서 양식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제 어떤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좀 통과됩니까? 재밌는 사례 중 하나가 실제로 메모장으로 제출하신 분도 계세요. 메모장? 네네. 메모장을 했는데 그분 서로 합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메모장이지만 나를 정말 잘 보여주셨어요.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력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다. 근데 이게 메모장에 스펠식으로 쭉 적게 되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쓰시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특정 양식에서 담을 수 없는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더 깊게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단계로 과제 수행 그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과제는 저희가 특정 아젠다를 드리면서 이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드리고 저희가 드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단순히 결과물이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어떤 사고를 하시고 어떤 사고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제를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면접으로 가게 되면 여러 단계 저희가 그 1단계나 2단계는 좀 들어봤었고요. 3단계 내지 4단계의 면접을 치르는 경우는 참 이렇게 드문 경우로 저희가 좀 접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다단계 전형을 좀 이렇게 거치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고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랑 잘 맞는 저에게 맞는 분을 뽑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는다는 그 기준이 업무적인 영역도 그렇지만 저희 컬처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맞는 분인지 이분이 저에게 잘 적응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은 곳을 향해서 얼라인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사실 단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항상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왜 이렇게 단계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봐주고 나에게 정보를 많이 줘서 정말 내가 선택할 때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은 허들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지켜나가자라는 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형 과정을 거쳐서 합격한 그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좀 구조화 면접을 만든 다음부터 입사하신 분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적응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본인이 원래 추구했던 삶과 맞는 곳이기 때문에 네. 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그런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융화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이슈 없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나쁘다 이래서 퇴사하신 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저희가 좀 사내기업가 정신이 강하신 분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창업을 위해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 조직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한 그 직원들의 학벌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분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분포가 패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대학교 중퇴부터 해가지고 네. 뭐 졸업, 석사 뭐 등등등이 패턴 없이 그냥 점이 찍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 없이. 네네.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가요? 네네, 골고루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커리어 쌓다가 입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OPGG의 이런 그 채용 방식에 대해서 회사 안팎에서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단계가 좀 많은 것 때문에 사실 네. 일부분에서 좀 단계가 많다는 피드백은 솔직하게 좀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지켜나가자라는 반응이긴 한데, 저희 채용 전형을 경험하신 모든 분께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불편한 게 없는지 등등을 여쭤봤는데, 만족도가 뭐 5점 만점에 거의 5점에 수렴할 정도로 저희가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분들이 불편한 게 없고 좋은 경험만 갖고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케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기도 하고, 또 저희 채용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저희가 커피챗이라는 온라인 커피챗의 채널을 열어놓고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볼 수 있고 저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회사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라는 좀 여러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채용이 스타트업과 IT를 기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들의 확산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다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조금 더 뭐 미래 직업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10대 때부터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자분들도 각자의 강점을 계속 개발하는 액션들을 했을 거고, 기업들도 그렇다면 그 강점들이 우리에게 맞을지를 계속 판단해 나가는 게 서로의 추세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수화를 다 해가지고 학력과 이런 기준으로만 보자. 일단 그렇게 안전하게 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서로가 뭘 봐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NCS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관점과 정보가 측정 지표들이라든지 방법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직무와 역량을 묶어서 직무 역량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서류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핏한 사람들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리소스가 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순환에 대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OPGG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실력자고 봐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나요? 네네. 저희가 인재상에 대한 부분과 이제 코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사이트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인터뷰 과정상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또 정보 페이지를 새로 만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전달드리면서 저희는 이런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항상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이제 사내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의 자율, 근거 있는 솔직함,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코밸류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내기업가 정신은 내가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성취지향적이고 목적적인 부분이 명확히 있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내가 정말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그리고 이거를 실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동료들과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좀 탄탄한 근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론까지 저희가 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에 동의가 되고 내가 실제 이런 사람이라고 좀 인지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HR 인터뷰 같은 경우 때 이 코밸류에 기반을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 실무 때도 그렇고 단순히 실무 때도 예를 들어 뭐 코딩을 얼마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갖고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저희 코밸류가 다 내포가 돼 있고 내재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그러면 이게 대학 때 취업하기 네. 이전 한 2, 3년 전에 바짝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초중고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그 OPGG의 핵심 가치라는 차원에서 또는 응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차원에서 네.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무슨 당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간을 가지고 발현시키고 가장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회사만이 무조건 완벽한 선택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업들이 다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좀 많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될까라는 걸 많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나의 엣지를 기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의 엣지를 길러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다를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지원할 때부터 내가 OPG에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정해진 루트가 있거든요. 뭐 대외 활동도 정해진 게 있고 사실은 그래서 남들 하니까 저도 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될 거를 본인이 정말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 그래서 이 갈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어서 내가 정말 선택해서 하겠다. 약간 이런 방향성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회사를 갈 때도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늘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이제 가정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채용이나 인사 과정에서 겪어본 그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또는 내가 또 어떻게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좀 양육을 받아왔는가, 이런 그 부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나에게 그것이 자산이 되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사교육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사교육을 받을 때도 부모님께서 항상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게 너가 하고 싶으면 해였습니다. 하고 싶은. 예, 그래서 제가 수학학원 가고 싶은 것도 제가 그냥 가고 싶다 해서 간 거고 저 자신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국어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히려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하고 강요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성 있게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길러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지만 용돈 같은 경우도 그냥 주시지 않고 딱 용돈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면 뭐 3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돈표가 있어서 너가 필요한 만큼 너가 뭔가를 해가지고 용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좀 저희는 가정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OPGG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결정의 자율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일맥상통하네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저는 모든 10대 분들도 그렇게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강석준 리더님을 모시고 OPGG의 채용에 대해서 필요한 핵심 가치와 역량과 인재상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여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채용하는 기업 또 발굴해서 저희가 다시 인터뷰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